국토교통부가 인천역 일원을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일 전국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인천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크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규제가 사라지고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한이 풀립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기반 시설 토지의 용도와 밀도 제한을 2배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신청받았습니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후보지 16곳을 압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크게 교통거점형, 기능조성형 기반시설, 복합활용형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교통거점형에는 서울 양재역, 김포공항역, 청량리역과 경기 양주 덕정역, 광명 KTX역, 의정부 역전 근린공원역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기능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는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청학동 1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시청 이전 부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 캠퍼스 등 6곳이 꼽혔습니다. 기반시설 복합활용형으로는 부산 금산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성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경남 통영 신화조선소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 상상플랫폼 앞 부지를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제안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용도와 밀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앞으로 해당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인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최종 지정됩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 선정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걸음이라며 지자체가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검토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입니다.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요건을 고려해 6개 사업을 추가 반영합니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부터 인천 검단을 거쳐 경기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노선 세부안 조정안을 지난 1월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 1호선 연장 사업 구간 중 101-102역과 원당지구, 인천 김포 경계 한 곳 등 4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 김포시는 102역과 인천 김포 경계 한 곳 등 2곳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대광위는 이를 조정해 101역, 102역과 검단 김포 경계를 지나는 한 곳을 추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천 정치권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고 대광위는 다시 인천시와 김포시 의견을 받아 지난달까지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세부안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로 이 노선을 추가 검토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변경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12일 공청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난해 4월 운항을 중단한 뒤 선사가 면허까지 반납하며 사라진 인천, 제주, 카페리어 객선 공백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물류망 복원을 위해서라도 화물선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1월 선사 하이덱스토리지가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해 중단된 인천 제주 여객선 항로에 대해 올해 선사 모집 계획이 없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취항한 인천 제주 카페리어 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잦은 고장으로 지난해 4월 운항을 중단한 뒤 올해 1월 철수했습니다. 현재 이 선박은 목포 제주 항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인천 제주 항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운항을 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항 시 잦은 엔진 이상을 보였던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출항 후에도 회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현재 운항 점검 기준을 토대로 인천 제주 여객선 항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을 점검하고 향후 여객선사 모집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구 용역 예산은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용역 결과는 그 후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6년 여객선사 공모를 개시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한다면 2028년 이후에나 신규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신 인천해수청은 화물선이라도 운항할 수 있게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화물선은 여객선과 달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비교적 화물선 운영선사 모집이 쉬운 만큼 우선적으로 물류망부터 복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던 화물선 KS 헤르메스 1호는 2021년 12월 카페리어 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취항하면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잦은 고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항을 중단하면서 현재 인천 제주 항로는 완전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항과 제주항 사이에 창출되던 연간 4,600TEU 규모의 물동량은 현재 사라졌고 하역을 담당하던 항만 노동자 약 90명의 생계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화물선이 우선 복원되면 그나마 수도권 제주 농수산물 수급과 항만 노동자 생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취항할 화물선 규모와 운항 횟수가 관건입니다. 비욘드 트러스트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과거 화물선 KS 헤르메스 1호의 경우 화물칸 확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명절 같은 대목엔 화물차들이 인천항과 제주항에 도착해도 배가 꽉 차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 물동량을 창출하고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카페리어 객선의 정기 운항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해수청 선원안전회사과 관계자는 제주항로 화물선 우선 투입을 위해 인천항 부두 운영을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할 것이라며 취항을 원하는 선사를 유치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을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간 세부 노선 협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관격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을 대도시권 관격교통 시행 계획에서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세부안 확정은 별개라며 병행 추진으로 보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방화역부터 인천 검단을 거쳐 경기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1호선 연장 사업 구간 중 백일, 백이역과 원당지구, 인천 김포 경계 한 곳 등 4개 역 경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백이역과 인천 김포 경계 한 곳 등 2곳 경유를 제안했습니다. 대광위는 백일역, 백이역과 검단 김포 경계 한 곳을 지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5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 5호선을 대도시권 4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 변경안에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부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 공청회 전후로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세부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광위는 본사업 변경과 세부 노선안 협의를 별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선 서울 5호선 노선의 기점과 종점만 반영된다며 세부안은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인천시와 김포시 사이 협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청회는 서울 5호선 연장선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광위는 본사업 변경 추진과 별개로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추진 동력은 확보됐으나 세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해소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기는 경험을 한 자만이 이 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유상에는 그래도 승리의 방정식, 민당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1일 인천시당 주최 아침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천 동미추 홀구을에서 5선에 성공한 중진인 윤 의원은 그간의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민만 바라보며 버텨 5선을 이뤄낸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당대표 공약으로 이념정당, 민생정당, 혁신정당 등 3대 정당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주의 우파에 되면 충실한 가치정당 이념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의도 연구원 정당. 세상에 여의도 연구원에 당대표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국회의원들 갖다 놓고 전직의원들 갖다 놓고 정말로 전리품처럼 그렇게 해서 이 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의도 연구원에는 당대 최고 이념가를 초빙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이념적 자질을 짓게 하고 정책에 대한 이념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념성 동지의식이 부족한 우리 국회의원들 솔직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민생정당을 두고는 정치는 서비스라며 국민의힘을 24시간 민원에 응대하는 봉사단체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서비스. 정치를 한다는 건 서비스를 내가 먼저 민원인들한테 국민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매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첫째 수요일날 7시에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꼬이는 시 책임당원들이 여기서 빨간 옷 입고 나가지고 거리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2달 해보십시오. 금방 달라요.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변하는 인생력.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약자들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그런 의원회 있습니까? 인생을 책임은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 후보는 당 혁신 방안으로 당협위원장 소환제와 지역정당 부활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당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지자체 단체장을 소환하듯이 당원분들이 당협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 당헌 당규에 명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말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정치에서 소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분들이 당협의 문제를 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당원분들이 비밀리에 중앙당 대표한테 신문고를 통해서 당협의 문제점을 절절히 얘기할 수 있도록 당원 신문 문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역당 부활 법안했습니다. 후원금 모금제도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 정말로 안타까워서 우리 또 뿔뿔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역당 부활했습니다. 윤 후보는 작년의 수도권 위기를 누가 얘기했느냐며 저 혼자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이 저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위기를 못 느낀다는 후보들이 있다며 이는 지역 활동을 안 하거나 공천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참패를 두고는 뺄셈 정치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후 안철수로 대변되는 중도 세력과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2030 세력을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로 인해 중도와 젊은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집권한 세력을 몰아내는 뺄셈 정치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한 후 이런 식의 정치로는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뺄셈 정치가 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위기 극복과 당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제가 온몸을 받들어서 그 분노를 승리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보수의 운동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보수의 가치가 번화하지 않는 보수의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여기에 모여있고, 그런데 우리 당은 그동안 이러한 보수의 가치를 튼튼히 하면서 그 보수의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함께할 수 있는 구조였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저는 그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 당원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3일 인천시당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 후보는 먼저 당의 공천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원들도 고생하셨는데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당에서 훈련받은 리더들이 정말 우리 당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등용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우리 당의 모든 공천 구조, 우리 당의 운영 구조는 한마디로 그때 권력자 마음대로였습니다. 또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줄 서는 정치가 아닌 민심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줄 서는 또 줄 세우는 이런 또 정치가 또 시작돼서 이런 싸움이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가 권력자에게 줄을 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심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줄 서는 정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핵심은 저는 공천제도 개혁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당원 여러분들 같이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그리고 그 공천제도는 이제 위로부터의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공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후보는 당대표 공약으로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는 연구소를 지구당으로 부활, 시의원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1인 1보좌관 제도 마련, 활동비 마련을 위한 대책 모색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과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국회를 바탕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싸우는 전쟁터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탄핵과 특검을 막아내고, 국회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러한 독재적 행태를 막아내느냐. 그 전쟁의 핵심터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우리 정당을 깨우고 같이 맞서서 싸우고, 게다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1년의 과정을 밟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당대표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저 독한 독재, 의회 독재를 맞서야 되니까 힘든 자리이지만, 왜? 전장터가 국회의원, 국회 싸움을 해본 사람은 나경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당에서는 사심을 내려놔야지 반창 뽑으치는 당의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당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후보는 인천은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은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 인천이 정말 세계 탑10 도시를 지향하는 유정복 시장의 그런 비전과 꿈에 따라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뭐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GTX부터 수도권 매립지까지 여러분들 뜻 잘 모아서 꼭 좋은 인천에 도움되는 쪽으로 저도 역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날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나 후보에게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경인국철지하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좀 전에 손범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 앞으로 상당 기간, 5년, 10년간 대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중의 암흑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인천에서 지난 총선 기간에 제가 인천에 여러 번 왔습니다. 인천에 계셨던 모든 후보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못 미쳤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 시스템 하에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표를 받아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면 손범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4년 내 뒤에도 똑같은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후보들 최선을 다할 거고 어디선가 저 같은 사람 하나 구해서 얼굴 알려주고 이름 알려준 사람 구해서 똑같이 호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여러분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읍소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살려야죠.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요. 저는 그 결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비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 결심의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지금 요 몇 달, 6개월, 1년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받은 우리가 앞으로 이 몇 달, 6개월, 1년 동안에 확실한 우상향으로 우리 당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 다음 지선 없습니다. 대선 없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은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 목표가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욕심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고 앞으로 제가 그게 흔들리면 그 시점에서 제가 정치 그만하려 합니다. 지금은 저는 그것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나서는 게 우리 국민의 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순간 나서는 게 제 정치적인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압니까? 그건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100일 정도 뛰는 동안 사실 제가 뛰는 건 이런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총선의 우리 전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체제는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 연극의 이막에 이 주연 배우가 갑자기 부상당해서 대체 투입된 그런 배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뛰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당의 문제를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보시면 더 그렇겠지만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고 이렇게 좋은 인력과 이렇게 좋은 자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거를 나 혼자 하고 있지?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매번 이 메시지는 내가 차 안에서 혼자 쓰고 있지? 왜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훌륭한 인재들이 쭈뼛거리고만 있고 저쪽은 똘똘 뭉쳐 싸우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로 뭉쳐내지 못하지? 그리고 아까 도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많아요. 도대체 왜 여기에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지?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왜 단적으로 우리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돈을 낮췄다가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500인가 아마 그럴걸요? 우리 당은 그 정도 돈이 없으면 당을 이끌 포부를 가지면 안 되는 정당입니까? 제가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당은 이런 체제들, 과거의 체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당 운영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해주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한 정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만큼 지금 현재 2024년 7월에 우리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켜봤습니다. 그걸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걸 약속함으로써 그 힘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대0으로 뒤지고 있고 후반 30분쯤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합니다. 지금 수비수 늘리는 전략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집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날 길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당원들이 원하는 것 뭡니까? 이기는 정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는 것 지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얘기했던 우리에게 원했던 정답을 그 숙제를 빨리 하자는 겁니다. 빨리 하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이 즈음에 민주당이 굉장한 혼란을 겪을 텐데 그때 이탈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를 반사이익으로 지지받게 하는 게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떳떳한 긍지를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때까지 변모시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해야 될 점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지구당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당의 부활을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렇지만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할 겁니다. 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제 스스로를 목죄기 위해서라도 제가 출마 선언을 맨 앞에 넣습니다. 보수재건에.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왜 해야 되는지를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대로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다음 총선까지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일해야 됩니다. 사무소 하나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는요? 지금 제도화에서는 이미 다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4년, 8년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0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심재덕이나 김기웅이나 손범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일 선거운동에서는 8년, 4년 한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번 총선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백석 정당이 될 겁니다. 그거 안모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의 부활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구당 부활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는 그거 그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당원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인기 있는 정치 아닐 테니까 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럴 내세우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린 당내 선거입니다. 당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지구당이 없어진 것이 2004년에 3, 4년에 심대돈 후보도 계시지만 차떼기 수사 이후에 그 여파로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차떼기 수사는 사실 중앙당의 비리였습니다. 지구당 여러분 같은 지구당에서 해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똥이 튀어서 그 지구당이 아예 없어졌죠.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지구당을 그걸 부활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국회의원과 격차를 없이 정치 후원금을 일정 부분 투명하게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분들께서 생활인으로서 평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봉사로 우리가 당선되는 것이지 20일에 선거운동으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대로라면 우리의 후보들은 20일 동안 반짝만 하고 그냥 사라지는 후보들이라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걸 바꾸겠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구당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 당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 문제를 중앙당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중앙당의 시스템은 우리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각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계시는 우리 전국적인 당원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해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도 역시 그 허브가 지구당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전처럼 조직선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자발적으로 우리 당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우리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4년 내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내내 지금대로라면 우리는 4년 내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만들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연찮게 물론 생각은 다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이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만 결심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서 우리 인천의 정치인들 비롯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의 생활정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약속합니다.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들 여러분 저희가 선거 초반 중반에 정책 택배하고 격차 해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많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총선은 끝났지만 그 정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실천하면서 어젠다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때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와 부산 등등을 방문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제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도 놀라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 들었고요. 첫째는 100일은 너한테 좀 짧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너라는 지금 저 폭주하는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천시당과 우리 인천시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이 뻥뚫린 가슴이 울컥합니다. 이번 총선 실패는 인천 상륙작전의 실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을 저는 앞으로 당대표가 돼서 질질 끌고 있는 이재명 무지막지한 중대 범죄 혐의자
사법처리 결론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게 해서 우리 인천의 총선대의 한을 풀겠습니다. 그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바로 저입니다. 돌덩이 치우겠다고 2월 16일 날 선언을 하고 딱 두 달도 못 뛰었죠. 한 달 반 뛰었는데 돌덩이는 못 치우고 몸무게만 10kg 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가 이재명과 1대1로 붙는 그 역할보다도 우리 당의 공천이나 당의 정책이나 총선 전략을 많이 했더라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높은 국민적인 인기와 참신한 이 새로움을 가지고 정말 그 선거의 응원단장으로서 선대위원장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으면 결과는 어땠을까라고 이미 지나버린 그런 우리 실패를 계속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00년에 한나라당의 소정파로 영입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24년인 줄 알았더니 25년 선배더라고요. 대학을 10년 선배지만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요. 저는 대선 5번 치렀습니다. 2번은 졌고요. 노무현, 문재인 그 때문에 졌고 3번은 이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그때마다 성공을 했는데, 대통령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각 세우다가 10년씩 야당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저는 2번씩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울 인재는 다 키우더라도 당과 정이 혹시라도 각 세우다가 충돌할까봐 당원들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똘똘 뭉쳐서 무지막지한 이재명과 조국 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공세를 우리 막아내고, 대통령이 어려울 때일수록 쓴소리는 하되 가족회의의 목소리는 담장 밖으로 나가서 동네에서 우리 집을 잡아먹으려는 그 엉뚱한 놈들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소리 담장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당과 대통령이 함께 바뀌는데 제 모든 용기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을 해보자면요, 여론이 지금 드세다고 해가지고 뭐 야당판 내지는 뭐 짜장반, 짬뽕반 이런 식으로 뭐 짜장면 뭐 이런 걸 내걸어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야당 원편에 대해서 사법시만 빨리 오게 하고 똘똘 뭉쳐서 막아내고 민생을 살려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금리 빨리 내려야 됩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영업자, 그 다음 고정 월급으로 사는 직장인, 이미 연끌 대출 받아가지고 매월 그냥 50만원, 100만원 이자 나가는 우리 연끌족들, 그 다음 아직 제대로 일자리 복구하고 알바로 연명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 여기에는요 지금 카드 돌려받기로 가다가 신용불량자 되면요 우리 사회 더 흉흉해지고 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계층별, 채무 원인별로 우리 금리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맞춤형 대책 이거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부 우리 금리 세계적으로 금리 높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해주는구나, 저는 이미 보관이 서 있고요. 이거를 우리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고 토론해가지고 하루빨리 금리 인하, 금리 무단 인하를 국민들께 선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김부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GTX 김포에서 부천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풀어서 보내는데 자기네 텃밭에는 그냥 퍼주기를 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무슨 얘기냐면 그게 서울로 지나가면 서울 강남 부자들만 좋아진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저기 부천운동장에서부터 하남까지 뚫어줘야 거기 북적거리는 교통의 혼잡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경기도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우리 인천과 서울 수도권 전체가 일자리와 돈의 흐름 이게 그리고 사람의 흐름 이게 사통팔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서 제가 대통령 정책본부장으로서 캠프 때 세운 모든 공약과 국정과제 제가 국토교통부 몫은 제가 100%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를 하고 나왔습니다. 100%는 뭐냐? 우선 GTX 양쪽 Y자 제가 다 확정시켰죠? 기부선이 아니라 수도권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까지 심지어는 원주 친정까지 시원하게 뚫는 GTX 확정 짓고 나왔습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지금 안 계시죠? 지금 이제 의원님 안 오셨는데, 표준영 의원님 안 오셨는데 그거 몇십 년 동안 IMF 때 돈이 없어서 외국 자본 끌어들여다가 이 수익 보장 해주는 바람에 비싼 통행료 계속 25년간 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인천공공사, 도로공사 끌어들여가지고 자, 돈 내시오. 지금 3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 40년으로 늘립시다. 그러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공기관들의 적자가 어떻게 될 거냐. 기재부 설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미천 자본을 우리가 더 넣어줄 테니까 출자를 해서 민간 기업이 투자한 거를 갚아버리고 공기업의 돈 그걸로 우리 이자를 갚자. 이자도 낮추고 그래서 인천 주민들에게는 무료,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무료, 그리고 출퇴근族들에게는 반값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이 공항이 있고 인천항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지하철이 있는데 이 부분 네 가지 전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전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맨날 엉뚱한 지방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비밀 하나 공개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 제청은 국토장관이 하는데요. 제가 다른 후보 다 시키고 야 인천에 있는 공항공사는 인천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내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물어보세요. 이건 역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100% 진실입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앞으로도 할이 많습니다. 우리 경인 고속도로, 저거 고속도로입니까 저거? 저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국도 기능도 못합니다. 그 고속도로보다 더 빠른 길들이 옆에 수도권 순환 쫙쫙쫙 있어요. 근데 저거를 아직도 돈을 받고 있어요. 이거 지하화하고요. 저거는 무료로 전환을 할 겁니다. 대신 저걸 무료로 해주면 울산도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고 전국에서 달려들기 때문에 야 이건 논리를 세우자. 우리가 외부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유력한 안 중에 하나가 저거 고속도로 지정을 해제해버리자. 왜냐하면 고속도로 지정을 해제하면 뭐냐면요. 고속도로는 다음으로 이 진입벽을 쳐놨잖아요. 이거 해제하고 옆으로 국도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밑에 지하화해버리면요. 여러분 경인 고속도로요.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미 정치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당대표가 퇴도할 거고 뭐 설사 제가 다른 일을 맡게 되더라도 그거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냐? 저도 인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14개 당협입니다. 우리 윤상현 선배님, 배신자 의원님 딱 보니까요. 농촌 필수, 그리고 외지인이 들어온 도시에서는 필패, 그리고 정말 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많은 그리고 먼 거리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몰려 사는 것은 필패. 이러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지금 실패를 했는데요. 우리 12분이 지금 원외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인물로 보나
나라를 위한 국가관으로 보나, 그리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겸손한 봉사의 자세로 보나, 민주당 의원들보다 빠지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죠. 예, 장사가 안 되면 주인이 반성해야지 손님 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우리 원외 위원장들이요, 앞으로 정부의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정부와 연결된 많은 우리 우파, 우리 사회봉사 내지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경력도 더 키우고,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야, 비록 선거에는 떨어졌지만 저 사람을 일을 시켰어야 우리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다지고요.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 도전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당원을 많이 모집해오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파, 자유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말로, 몸으로, 발로 뛰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싸움의 평가를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의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당. 그래서 싸우는 사람을 우대하고 앞장 세우고 헌신하고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새롭게 오는 사람은 저게 무슨 인간관계, 인맥 때문에 왔는지 수상한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력과 어떤 정책 비전과 그런 것들을 철저히 컨테스트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을 들어오도록 이렇게 당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 당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해버리면 저 이제 TV 토론 6번 했거든요. 합동 연설에 5번. 그래서 9일날부터 그 투표가 시작되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투표를 해요. 23일날 발표를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11번의 합동 연설과 TV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 공개해버리면 이 경쟁자들한테 이게 다 이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맛배기로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번에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 구하고 국민의 우리 구해냈어요. 고맙습니다.